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상표권, 특허권을 침해받는 문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를 법률에 적용해 상표권, 특허권 침해로 피해를 끼친 대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손해배상 금액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속히 상표권, 특허권 침해 지원 법안을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보완 및 시행으로 기업 생존과 직결된 특허 상표 문제에서 중소기업들이 난관에 허덕이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몇몇 대기업이 소위 하드캐리에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지만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며 함께 상생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상표권을 도용하고 침해하는 문제가 잇따르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아기과자와 유기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중소기업 아이밀은 지난 2013년 4월 자사제품 아이밀에 대해 상표 출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중견기업 일동우디스에서 아이밀이라는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제품을 판매했는데 원래 이름은 아기밀이었으나 식약처에서 영유아식에 아기 표기를 금하자 아이밀로 바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아이밀은 오히려 일동우디스의 짝퉁 취급을 받으며 수십억 원에 달했던 매출이 급감해버렸습니다. 결국 2019년 7월 상표권 무효 소송을 진행해 3년여 만에 어렵게 특허법원으로부터 상표 침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피해 보상을 놓고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동우디스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복하면서 현재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중소기업 아이밀은 15명이었던 직원 수가 3명으로 줄을 정도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동우디스는 상표 침해 브랜드 아이밀을 리브랜딩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19년 3월 네이버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스타들의 영상, 공연 정보, 굿즈 등을 얻을 수 있는 팬십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소기업 디엘토에서 2014년 전세계 K-팝 팬클럽들을 모두 모아 정보를 공유하는 앱 팬십을 만들어 상표 등록하고 운영 중이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와 디엘토의 팬십은 이름, 로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팬십 내에서 스타 관련 상품이나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사업의 핵심 모델까지 같았습니다. 이에 디엘토는 2020년 6월 상표권 침해라며 공식 항의했지만 네이버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런 자신만만함과는 다르게 매우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원래 네이버는 상표권 등록 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데 팬십의 경우 디엘토가 이미 등록한 어플리케이션 분야만 빼놓고 문구류 등 총 84가지 상품에 팬십 상표권을 등록한 것입니다. 이는 네이버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디엘토의 팬십 브랜드가 이미 상표 등록이 되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팬십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임을 방증합니다. 이처럼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임에도 네이버는 팬십 사업을 밀어붙였고 결국 디엘토는 40억 원을 투자해 진행했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네이버는 팬십 사업을 다른 이름으로 슬그머니 바꿔버렸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상표권, 특허권을 침해받는 문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특허 및 상표권 분쟁이 무려 75.6%에 달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소송을 거쳐 권리를 침해한 대기업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3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째, 소송이 진행될 때 중소기업이 패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22년 특허청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을 분석했는데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50%에서 2019년 60%, 2020년 71.4%, 2021년 75%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다 2022년 56%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승소율보다 패소율이 더 높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법률 자문팀이나 변호사를 갖춘 대기업에 비해 예산 및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법률적 대응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통산 판례에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억, 2억 원입니다. 이마저도 2020년 손해액 산정 시 세배 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최대 배상액도 과거 5천만 원에서 고의 침해의 경우 3억 원으로 상향돼 가능해진 것입니다. 셋째, 소송 과정에서 매출 감소, 대외 이미지 하락, 신제품 출시 및 연구개발 지연, 사업 축소 및 철수 등의 피해를 동시다발적으로 겪게 되며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도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를 법률에 적용해 상표권, 특허권 침해로 피해를 끼친 대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손해배상 금액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미국 등은 특허권 도용에 대한 제재가 강하고 권리자 편을 들어주는 판례가 많다면서 우리나라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특허를 출원해주고도 특허 시판에서 무효화시키고 소송하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속히 상표권 특허권 침해 지원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기술 유출이나 불공정 거래를 당한 기업을 지원하는 불공정 거래 피해 지원 기금법이 발의됐지만 여기에 상표권 침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보완 및 시행으로 기업 생존과 직결된 특허 상표 문제에서 중소기업들이 난관에 허덕이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